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함께할 분 비유의 달인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네.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말로 가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죠? 이진년 대구시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시에서 최근 발생되었던 화이자 백신 논란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 아니겠죠?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MC 장원 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년 대구시의원이 어제였습니다.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화이자라고 쓰여있는 흰 고무신, 네. 그러니까 백신을 들고, 그러니까 하얀 신인 거죠. 이 백신을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 지난달 대구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직구한다고 주장을 해서 네. 이 백신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이 시의원은 이 권 시장을 향해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은 아니겠죠? 대구가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백신 사기라고 보도될 정도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라면서 네.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용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아, 저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한데 혼자 막 키득키득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저희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해당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의원이 진짜 이 백신, 이 고무신을 들고 있네요. 네, 화이자라고 써놓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좀 유행했던 유머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 네. 백신이 좀 이렇게 귀하던 시절에 네네. 이 문자 같은 거 보내면서 이제 백신 맞으라고 격려하면서 네. 이 동료분들끼리 친구분들끼리 이 고무신 흰 고무신 사진을 보내면서 네. 백신 맞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유머 섞인 이제 문자들을 이제 보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걸 응용이 패러디해서? 되면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유머들이 존재해요. 네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젊은 사람일수록 맞고 난 다음에 면역 반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면역 반응이 별로 없으면 네. 이 나이가 많은 거다. 아제다. 몸의 나이를 그냥 알려주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연식이 좀 됐으니까 저희 네. 할머님이 예전에 네. 살아계실 때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정말. 아. 저 이제 대학교 예.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늘 집에 고무신이 있었어요. 할머니께. 그럼 근데 익숙하시겠네요. 네, 근데 모르는 세대가 있나요 요즘? 글쎄요, 이게 네. 신어본 적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뭐 10대, 그쵸, 20대 신을 분들은 일은 없겠죠. 네. 아마 뭐 사극이나 음. 아니면 뭐 사진으로만 접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랬겠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저만 해도 이제 실내화 학교 안에서 실내화 지금도 신나 실내화. 모르겠네요. 근데 재미로 이제 고무신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건 거기에 이제 유명 브랜드 네. 마크 나이땡이나 네. 뭐 아디다 땡 같은 거 이제 직접 이 사인펜으로 그려가지고 신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네. 학생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압수당하고 네. 혼나고 이랬던 사건들. 네. 그 해외에서도 실제 대구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까 네. BBC 언급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일본, 대만 주요 언론에서도 이 대구시의 백신 해프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BBC는 지난 9일 이제 한국 시장이 백신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보도가 나갔고요. 대만에서도 우리는 저러지 말자라는 이제 보도로 국제적 망신에다가 이 안 좋은 예로서 타산지석의 예로 남는 또 이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불명예가 있었다. 네. 그나저나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이진년 시의원 네. 이 권 시장과 맞붙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두 사람은 당시에도 설전을 벌이다가 이 권 시장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날이군요. 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이제 긴급 이송되면서 설전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183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대구시장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말장난은 자중합시다. 이렇게 또 네. 문자 주셨어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그리고 또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또 3248번님은 크게 웃고 갑니다. 또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네네. 분분합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새 지평선을 열었다. 네, 유명해졌어요. 윤석열 총장의 말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그 글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이 어색하네요. 어색한 표현과 어법으로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문맥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에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평을 열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라는 말은 네. 처음이라면서 네네. 윤종 총장이 이 언어의 새 지평을 여셨네요.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 누리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찰은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이 문맥상 성찰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이라는 뜻의 통찰이 더 어울릴 것이다. 그러네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찰보다는 통찰이 맞죠. 네, 이 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찰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칭찬의 의미로 쓰기에는 성찰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방명록을 본 이 누리꾼들이 직접 이 첨삭지도 버전의 문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버전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저 고친 내용이 이렇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정보와 기반을 다지고 인권의 가치를 높임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쓴 거에는 그냥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네. 다지다와 높임으로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연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찰을 배우기 위해 네. 노력하고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네. 썼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문장 참 깔끔하네요. 네. 이 정청-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보니까 저도 평소에 이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네. 그 주어와 서술어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뭐 등등.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 좀 다른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이 네. 이 언어나 단어에 대해서 좀 민감하세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네. 방송에서도 막 주장하시고 얘기를 네네. 하시는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일단 받아들여. 근데 듣고 네.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럼 또 궁금증, 지평선은 그렇게 여셨으면 수평선은 누가 여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네네. 이 지평선과 지평을 살짝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계속 듣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지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죠.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네. 생기게 되는 현상이지요. 네. 자, 그리고 지평은 대지의 편평한 면 이런 뜻도 있고요.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이라는 뜻도 있고 네. 이제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으로는 이 지평을 열다 할 때는 이 세 번째 뜻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제 굳이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실수들. 네, 맞습니다.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인들은 사실 네. 글보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네. 사실 뭐 텍스트로 접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 SNS가 활발해져서 이제 SNS로 글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주로 말을 전해 듣죠. 그래서 말이 더 익숙한데 이제 글로써 뭔가를 표현할 때는 네. 좀 긴장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한 예들이 많아요. 네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시절에 방명록에 글을 쓰면서 네. 이제 자신의 소속을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이라고 썼다가 X표 지우고 다시 미래통합당 이렇게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당을 이제 여러 군데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헷갈리신 예.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예,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적었던 적이 있고요. 네. 굳건 희를 굳건 이로 적은 적도 있고 요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어서 철자법 네네. 뭐 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건 희, 좀 네. 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굴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굴이라고 쓰셨다가 이제 긴장하셔서 그랬는지 다시 수정했던 적도 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치겠습니다라고 온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쓰면서 네. 바치겠읍니다. 읍니다. 아, 예. 읍니다라는 이게 1989년도에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읍니다. 초등학교 때 읍니다로 써야 된다고 저 그렇게 예. 배웠다가 네. 네, 나중에 씁니다로 바뀌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어찌나 크든지. 예. 그래서 이게 습과 읍을 헷갈리는 게 이제 오래된 사람 증명 네, 오래된 사람. 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3822번님이 그대 왜 다들 박명론만 보면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긴장하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네. 많은 사람들의 지목을 좀 받다 보면 주목을 받다 보면 주목, 네. 저도 틀리잖아요. 지금 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네. 막 카메라 기자들 있으면은 네. 정신이 없으니까 네네. 평소에 알던 것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틀리는 거죠. 네. 그나저나 카네이션님 문자 주셨는데 히읗 MC 장원님 국어 시간인가요? 문자 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 요즘에는 이제 SNS나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오타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오타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을 그래서 좀 오히려 희화화. 더 재밌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전 기억나는 거 몇 개 제가 좀 찾아왔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 초봄에 이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는 걸 꽃샘 추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곱샘 추위라고. 추위가 배가 돼서 이제 곱셈 추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답안지 쓸 때 OMR 카드, 네. OMR 카드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오해말 카드, 이제 야구 오해말 그 고리타분한 성격 있잖아요. 고리타분한 네. 성격을 그거를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고리따분한 성격이라고 쓰시는 분들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이 고리따분한 성격은 왠지 뜻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왠지 설득이 돼요. 그 단어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네. 제 주변은 없고요. 주변에 없고. 네. 예,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